상가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죠. 뭐 입지 분석, 유동인구, 뭐 매출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 상가 내가 낙찰받고 임대를 놨을 때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중에 감정 가격이 12억인데 현재 최저가가 무려 5,200만 원까지 유찰된 상가가 있습니다. 되게 의아하시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토지도 그렇지만 상가 중에서도 유난히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이 있을 때 있거든요. 자, 과연 이런 상가 무슨 과연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건 번호는 남부 2022 타경 107453입니다. 구로동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입니다. 사실 여기가 상권이 아주 좋지 않아서 영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건물 면적은 그래도 한 47평 정도 되고요. 감정 가격 12억에서 최저가 5,277만 6천원까지 유찰이 된 상태죠. 구로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는요, 신도림역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여기 되겠죠. 사실 구이동에 있는 테크노마트도 그러고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마트도 뭐 활성화된 층은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층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죠. 감정평가서에 있는 호별 배치도 보시면은요, 현재 10층에 총 5개 호가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매로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물건 바로 여기거든요.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런 음식점으로 이용을 했었던 상가 같아요. 샤브샤브나 칼국수집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물건 명수서 보니까 현재 공실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나가고 현재는 임차인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자, 언제부터 공실이었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건데 상가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미납 관리비입니다. 이 미납된 관리비의 금액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대형 복합 상가 건물에서는요. 공용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체납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해당 호수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용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미납관리비 부담이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된 많은 판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미납관리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5-65821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의 20여 년이 된 체납관리비에 대한 판결문인데요. 먼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유한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집합 건물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미납 관리비에 관한 부분 중 공용 부분 승계를 하게 된다. 이거 되게 명확한 판단인데 그래서 저희가 테크노마트를 통해서 현재 매각 중 이 해당 호수에 대한 미납 관리비를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공용 부분에 대한 미납 관리비가 무려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실이었던 거죠. 임차인이 운영하다 나갔는데 관리비를 낼 이유도 없고요. 또 채무자로서도 경매로 지금 자기 소유권 상실된 상황에서 관리비를 낼 이유는 없는 거죠. 관리비를 낼 능력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체납된 공용관리비 이 부분을 낙찰자가 승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당한 금액의 체납된 관리비는 또 연체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이 공용관리비에 연체된 부분에 대한 연체료도 과연 낙찰자가 승계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별의 일정이고 집합건물의 특별 승계인이 전입주자가 체납한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 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합건물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찰자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공용관리비는 승계하지만 이 공용관리비에 부과된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죠.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과연 몇 년일까? 이것도 일반 채권 소멸시효에 속하면 10년간의 체납된 공용관리비 다 승계하는 거냐? 자, 이 체납된 관리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보다 짧습니다.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에 관하여라고 돼 있고요.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채권은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된 체납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3억 원의 체납관리비 중 3년 이내의 공용관리비만 승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그 중단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2014-82474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돼 있고요. 포괄 승계인은 물론 특정 승계인도 이에 포함되고요. 관리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구분소유권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시효 중단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판결을 받게 되면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 판결을 받은 이 효력이 특별 승계인에게도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에서 체납된 관리비로 인한 판결을 받아놨다면 그 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은 특별 승계인에도 이 판결의 효력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체납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판결까지 받아놨다면 3년의 단결 소멸시효가 10년까지로 늘어나서 10년 동안 체납된 관리비를 모두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3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관리단이 판결을 받았다든지 또는 청구,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효과도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3억 원 중 만약에 관리사무소가 이에 대해서 판결을 받지 않았다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3년의 단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보고 3년 체납된 공용관리비 위한 승계하는 것이지만, 관리단이 그렇지 않고 판결이나 기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권리들을 해왔다면 낙찰받은 사람은 10년 또는 체납된 전액을 다 낙찰자가 승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억짜리 상가가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데는, 물론 현재 최저가가 굉장히 많이 유찰돼 있잖아요. 현재 최저가 5,200만 원, 3억 넘는 체납된 관리비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약 4억 정도면 감정가 12억짜리를 괜찮지 않나,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관건이겠지만 그런 분석은 또 따로 하셔야겠죠. 임대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 복합 이런 테마 상가들은요, 한번 이게 상권이 확 꺾이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임장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해당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신도림 테크노마트 10층 지금 상권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임장을 가셨거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매에 있어서는요,
관련된 이런 권리 분석, 또 체납된 관리비에 대한 판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와 함께 경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번 무더운 여름 썸머스쿨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를 통해서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단 2주 만에 경매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정식 개강일은 8월 3일이니까 여러분 8월 3일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단 2주만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경매를 확실하게 저하고 공부하실 수 있고요. 수강 신청은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업은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